자, 여러분 길게 이야기 안 할게요.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걸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미국의 금리 인하입니다. 지금 관세 협상 때문에 시장이 좀 리스크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이거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또다시 주가가 탄력을 받아서 추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안 좋은 건 뭐냐면 아시아 증시가 다 같이 무너지는 거, 그리고 미국 증시도 같이 무너지는 게 제일 안 좋아요. 근데 다행인 건 뭐 하락했으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뭐 좀 다행인 건 어쨌든 외국 증시는 조금 괜찮다. 근데 불안한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왜냐면 최근까지 금리 인하를 올해 3회 정도 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달려온 부분이 있어요. 지금 기업들의 실적도 예전처럼 뭐 드라마틱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제 시장이 바라봐야 될 건 금리 인하라는 거죠. 자, 금리 인하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갖고 오게 되냐면 미국 채권에 지금 수많은 돈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미국 채권 금리가 매우 매력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트럼프가 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가 낮아져서 매력을 못 느낀 투자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위험자산인 증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건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말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제 채권에서 돈 빼니까 무조건 뭐 주식 사자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쵸?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또는 회사 채권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상황과 지금 추세 가운데서는, 지금 추세가 좋잖아요. 미국 주식이. 이런 추세 가운데서는 위험자산인 증시로 들어올 수 있고, 특히나 한국 주식에도 돈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경제 이런 거 다 빼고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아주 심플해요. 수익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국장 수익률이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어차피 외국인들이 투자하면은 어떤 주식을 투자하겠어요? 국장에 있는 우량 주식을 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우량 주식들이 이제 배당도 많이 주고 그리고 상승률도 좋으면 우리나라 증시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0.25%를 하락시켰단 말이죠. 이게 3번 정도 인하가 되면 미국 금리가, 기준금리가 3%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3% 후반이겠죠. 근데 이제 3%대에 진입하면서 계속 낮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충분히 채권에 있는 돈들이 위험자산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가능성이에요.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하고 제가 같이 보는 게 중요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주식은 선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이러한 움직임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근데 마침 공교롭게도 차트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까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차트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구가 좀 맞아서 기대를 좀 해볼 만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에 있을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 전까지는 관세를 놓고 굉장히 치열하게 기싸움을 펼쳤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고 아직 진행된 부분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쪽이 관심사가 아닌 거죠. 이제 어느 것이 관심이 있냐면 트럼프가 러우 전쟁을 멈추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가장 협조를 구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중국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증시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올라간 그 배경을 보자고 하면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가가 전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금값도 올랐죠. 원자재 가격도 다 올랐고, 그러니까 주식 가격도 이 물가 상승에 맞춰서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는 비싼데 주식 가격이 그대로면 실제로는 주식이 멈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같이 올라갔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베네수엘라 차트가 좀 극단적이지만 그걸 통해서 좀 이해해 볼 수도 있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지금 나토와의 관계도 또 언급이 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죠. 이런 불안감이 조성될 때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각 국가가 보호무역을 실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상하기로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이제 기싸움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진핑도 트럼프에게 뭔가를 요구할 거예요. 자꾸 미국에 있는 중국 기업들이 퇴출당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호하는 차원의 어떤 협상을 내밀 수 있는 거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좀 중재 역할을 좀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얼마 전에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또 김정은하고 같이 셋이서 걸어가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 기회를 저는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의 협상이 좀 잘 된다고 하면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질 가능성도 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올해 초에 어떤 것을 좀 시장이 좋아질 시나리오로 말씀드렸냐면 러우 전쟁의 종식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방산주는 좀 떨어지게 되긴 하겠지만 러우 전쟁이 종식이 되면 일단 인플레이션이 좀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좀 이제 사재기하는 그런 게 많이 생겼거든요. 보호무역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가 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충분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게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경주에서 있을 에이펙 행사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됩니다. 우리나라 그 대미 협상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긴 하거든요. 저도 자세히 좀 보니까 복잡해요. 가장 큰 이제 환율 문제가 이제 겹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근데 지금 환율이 반응하진 않고 있어요. 최근에 뭐 환율이 1,400원 찍었다 이야기하지만 일본 환율도 같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만 오르게 되면 협상 때문에 좀 이제 뭐 한미 스와프 이야기 나오면서 좀 불안한 건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본의 환율도 같이 올랐어요. 저는 같이 올라가는 건 그 이유로 보진 않거든요. 계속 이제 환율 움직임을 지켜봐야 되기도 하겠지만 아직 뭐 이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약간 설레발 경향이 있습니다. 같이 오른 거니까. 그리고 기술적 반등 자리도 있어요. 환율도. 자, 아무튼 그것보다 지금 이 상황보다 결국 더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두 가지 금리 인하와 그리고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어떠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또 어떻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지, 긍정적인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사실 높아요. 얼마 전에 시진핑이 뭐 안 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자, 아시겠죠? 저는 저의 예상으로는, 저의 생각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지금 깡패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금리 인하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중국에게 관세를 뭐 엄청 폭탄처럼 물리고 또 뭐 말 이렇게 싸움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은 또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죠. 시진핑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게 또 있고, 그쵸? 서로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거기에 환호할 가능성이 높아요. 경제 상황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 자체가 이제 리스크가 좀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환호하는 거죠. 환호만으로도 시장은 오르죠. 실적 상관없이.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육 강의 광고할게요. 자, 대장주 추격반 교육을 시작합니다. 한 달 동안요, 제가 텔레그램에서 강의 기준에 맞는 걸 계속 떠들 겁니다. 그래서 뭐가 대장주고 뭐가 강세주고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떠한지, 그래서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테마가 실시간으로 바뀌잖아요. 그 테마에 대한 해석도, 이런 테마는 무시해도 된다, 이런 테마는 주목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대장주를 찾아서 함께 배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대장주가 뭔지,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배울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식에서 결국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이 수익은 뭐 사실 대장주가 아니어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확률이라는 거죠. 그쵸? 안정적인 확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시장의 강세주를 공략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안정적인 매매가 또 가능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내동 매매도 안 하게 됩니다. 기다리는 것도 제가 훈련을 시켜 드릴 거예요. 자, 한 달 동안 텔레그램에서 피드백을 해드릴 거고, 강의는 녹화된 강의를 와주 인사이트에서 직접 보고 배우시면 됩니다. 그 실전 투자 방법, 매수 타점까지도 강의에 담을 거고, 그리고 종목을 구분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계속 배우도록 할 겁니다. 이거는 매달 진행할 계획을 잡았어요. 이게 보니까 한 달만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 반도 사실 운영을 했었어요. 좀 더 심화 과정으로. 그런데 3개월도 사실 좀 부족하더라고요. 강의 내용이 좀 어렵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강의 난이도를 낮추고, 그리고 이제 매달 원하는 분들은 신청해서 들어오실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바꿔봤습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강의는 이번 달 28일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럼 강의 때 뵙도록 할게요.